한국의 핵 야망이 또다시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현 미국 대통령은 최근 한국의 자체 핵무기 개발 여부에 대해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 뜨거운 주제는 일반인부터 정부 고위 관리까지 모두가 이야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 옆집에 큰 문제가 있는 작은 나라입니다.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은 수년 동안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며 한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은 안전하다고 느끼기 위해 항상 미국의 보호에 의존해 왔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공격을 받으면 필요한 경우 핵무기를 사용해서라도 한국을 방어하겠다고 약속해 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일부 사람들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 약속으로 충분할까요? 미국이 마음을 바꾸면 어쩌지? 위기 상황에서 미국이 너무 느리게 대처하면 어쩌지? 이러한 우려는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는 상황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는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과 직접 만났습니다. 이는 큰 사건이었으며 역대 미국 대통령 중 누구도 그렇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 만남이 평화를 가져오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설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계속 보유했고 심지어 더 많이 만들었습니다. 트럼프는 또한 미국 우선주의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다른 나라를 보호하는 데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다며 그 나라들은 스스로를 더 많이 방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한국인들은 불안해했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내버려두기로 결정하면 어쩌지? 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오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었고 그는 다른 접근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에 자체 핵무기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대신 북한이 문제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협력하는 데 집중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논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과학과 기술의 강국입니다. 최첨단 제품을 만드는 삼성과 현대와 같은 대기업의 본거지이기도 합니다. 또한 한국에는 정말 똑똑한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이 많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이 원한다면 핵무기를 꽤 빨리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핵무기를 만들어야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엄청난 책임입니다. 또한 한국이 준수하기로 약속한 국제 규칙에도 위배됩니다. 만약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기로 결정한다면 다른 나라들과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로부터 제재를 받거나 다른 나라들이 한국과의 무역을 거부하는 경우 동맹국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핵무기를 보유하면 한국이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우리를 건드리지 마라. 또한 한국이 미국에 대한 보호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할지를 생각하면 논쟁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면 일본도 핵무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대만도 핵무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어느새 아태 지역 전체가 더 크고 더 나은 무기를 만들려는 군비 경쟁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훨씬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100만 달러짜리 질문입니다. 현재 한국은 정규군 증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첨단 미사일, 함정, 비행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무기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최근 한국에서 탱크와 기타 장비를 대량으로 구매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한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국이 자신들을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평화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북한과 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새로운 미사일을 시험하거나 주변국을 위협할 때마다 한국에선 논쟁이 다시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우리는 안전을 위해 충분히 노력하고 있는가? 미래를 내다볼 때
다음 미국 대선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접근 방식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는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해도 괜찮다고 암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미국 정책에 큰 변화가 될 것입니다. 현재 한국은 외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내에서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강하고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균형을 잡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국의 지도자들은 모든 결정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결정이 아시아의 힘의 균형을 바꾸고 세계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보다 작은 나라에 큰 책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일반 시민으로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정보를 계속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무기에 대한 결정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서울에 있든 뉴욕에 있든 다른 곳에 있든 세계 지도자들이 이 강력한 무기에 대해 내리는 선택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니 다음에 한국과 핵무기에 관한 뉴스를 접할 때는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이것은 단순히 한 국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 세계의 미래와 우리 모두가 함께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논쟁은 복잡할 수 있지만 목표는 간단합니다. 세상을 더 위험하게 만들지 않으면서 모두가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군이 전 세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때 K-팝과 전자제품으로 유명했던 대한민국은 이제 주요 무기 생산 및 수출국으로서 세계 무대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이 어떻게 인상적인 군사력과 방위 산업을 구축했는지 자세히 살펴보세요. 이 모든 것은 한국의 강력한 경제력과 첨단 기술 부문에서 시작됩니다. 한국은 연구 개발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으며 최첨단 반도체, 전기 자동차 배터리 및 기타 첨단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노하우는 방산 분야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화,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산업과 같은 한국의 방위산업체들은 탱크와 곡사포부터 전투기와 해군 함정까지 모든 것을 생산하는 강소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단순히 평범한 무기가 아니라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전통적인 무기 생산 강국의 장비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첨단 하드웨어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K-라임 썬더 자주 곡사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괴물 같은 포병은 40km 이상 떨어진 곳까지 포탄을 정확하게 발사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 인도, 터키 같은 나라에서 대량으로 주문할 정도로 성능이 뛰어납니다. K-라임은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군수 수출품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전차 중 하나로 널리 알려진 K2 블랙팬서 주력 전차도 있습니다. 120mm 대구경 주포와 첨단 장갑, 첨단 센서가 장착된 K2는 강력한 전투기계입니다. 폴란드는 최근 수백 대의 K2 전차를 구매하기 위해 58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중에서는 한국이 KF-21 보라매 전투기 프로그램을 통해 큰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국산 스텔스 전투기는 아직 개발 중이지만 한국 항공우주 산업에 있어 엄청난 기술적 도약을 의미합니다. KF-21이 운용되면 한국 공군은 큰 힘을 얻게 될 것이며 또 다른 수익성 높은 수출품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해군도 이 사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지스 구축함과 첨단 공격 잠수함 등 점점 더 정교한 군함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함정들은 한국의 해안을 넘어 전력을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멋진 하드웨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은 잘 훈련되고 의욕이 넘치는 군대를 위해 인력에도 많은 투자를 해왔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젊은 남성의 의무 병역 제도를 유지하여 필요시 동원할 수 있는 대규모 예비군 풀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군사력은 북한을 억제하고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핵무장한 이웃 국가를 북쪽에 두고 있는 한국은 오랫동안 강력한 국방력의 필요성을 느껴왔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한국의 군사력은 지역 및 글로벌 안보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러시아의 침공 이후 한국이 우크라이나의 인도주의 물자를 신속하게 공수했을 때 잘 드러났습니다. 또한 한국산 무기가 폴란드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전달되면서 유럽 안보 문제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방위 산업의 빠른 성장은 전 세계에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에서 대부분의 무기를 구매하던 국가들은 이제 한국을 매력적인 대체 공급처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무기는 종종 서구의 동급 무기보다 저렴하면서도 최고의 품질과 성능을 제공합니다. 주요 무기 수출국으로서의 새로운 역할은 한국의 경제와 글로벌 위상에 파급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2022년 방산 수출은 불과 몇 년 전보다 3배 이상 증가한 7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해외 수주의 홍수는 수천 개의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고 귀중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무대에서 한국의 외교적, 전략적 위상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정교한 무기 시스템을 판매할 때 정치 및 군사적 유대가 깊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은 방위 산업을 활용하여 전 세계의 주요 파트너들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한국의 군사력 증강을 반기는 것은 아닙니다. 북한은 당연히 한국을 주요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중국의 일부에서는 미국과 동맹을 맺은 한국의 군사력 강화가 가져올 전략적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무기가 분쟁이나 억압적인 정권에 의해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국방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한국은 미국의 보호에 크게 의존하던 시절에 비해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은 안보를 스스로 책임지고 군사적으로 주목할 만한 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은 군사력 증강을 늦출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은 AI 기반 자율주행차, 첨단 미사일 방어 시스템, 심지어 군사위성과 같은 차세대 무기에 대한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도 계속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비확산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한국이 얼마나 빠르게 최고 수준의 방위산업 국가로 자리매김했는지입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한국은 국내 무기 생산 능력이 미미했습니다. 지속적인 투자와 기술 발전에 대한 레이저 같은 집중을 통해 한국은 많은 전통적인 무기 생산 국가를 뛰어넘었습니다. 이러한 빠른 발전은 한국의 고학력 인력, 혁신 문화, 주요 국가 우선순위에 자원을 동원하는 능력 등 국가로서의 광범위한 강점을 보여줍니다. 한국을 경제 강국으로 만든 동일한 자질들이 이제 군사 강국으로 부상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폐허가 된 나라로선 놀라운 변화입니다. 한국은 번영하는 민주주의와 경제 대국으로 재건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에서 가장 군사적으로 유능한 국가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동북아 및 그 밖의 지역에서 긴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의 국력 신장은 잠재적 침략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안정감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한국이 앞으로 몇 년 동안 새로 찾은 군사력을 어떻게 사용할지 면밀히 지켜볼 것입니다. 한국은 계속해서 억지력과 지역 안정에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글로벌 안보 문제에서 더 큰 역할을 모색할까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한국의 중견국 시대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군사 강국이 세계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어시스턴트, 다음은 한국의 군사력과 방위 산업에 대한 1200단어 이상의 뉴스 기사로 중학생을 대상으로 대화 형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 강화. 한국은 요즘 무기와 군사력 분야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K-팝과 삼성 휴대폰으로 유명한 한국은 이제 첨단 군사 장비의 주요 생산 및 판매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최근 몇 년 동안 어떻게 인상적인 전투력과 방위 산업을 구축했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이 모든 것은 한국의 강력한 경제력과 첨단 기술에서 시작됩니다. 한국은 최첨단 컴퓨터 칩, 전기 자동차 배터리 및 기타 첨단 기술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연구에 투자해 왔습니다. 이러한 기술 노하우는 첨단 군사 장비 제작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나와 현대와 같은 한국의 방위산업체들은 이제 탱크와 대포부터 전투기, 해군 함정까지 모든 것을 만드는 강소기업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평범한 무기가 아닙니다. 한국의 군사 장비는 미국과 러시아 같은 전통적 무기 제조 강국의 최고 장비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습니다. K-Dime 썬더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40km 이상 떨어진 곳까지 포탄을 정확하게 발사할 수 있는 대형 자주곡사포, 궤도형 대포입니다. K는 폴란드, 인도, 터키 같은 나라에서 대량으로 주문할 정도로 성능이 뛰어납니다. 한국의 가장 인기 있는 군수 수출품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전차 중 하나라고 말하는 K2 블랙팬서 전차도 있습니다. 강력한 주포와 견고한 장갑, 첨단 센서를 갖춘 K2는 강력한 전투기계입니다. 폴란드는 최근 이 탱크 수백 대를 구매하기 위해 58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중에서는 한국이 KF-21 보라매 전투기 프로그램을 통해 큰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국산 스텔스 전투기는 아직 개발 중이지만 한국의 항공우주 산업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보여줍니다. KF-21이 실전 배치되면 한국 공군은 큰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한국 해군도 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첨단 이지스 전투 시스템을 갖춘 구축함과 공격 잠수함 등 점점 더 정교한 군함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함정들은 대한민국이 해안 너머로 전력을 뻗어나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멋진 하드웨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군 잘 훈련되고 동기부여가 높은 군대를 갖춘 인력에도 많은 투자를 해왔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모든 젊은 남성이 군 복무를 의무화하여 유사시에 대비한 대규모 훈련된 군인 풀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군사력은 북한을 억제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핵무장을 한 이웃 국가가 북쪽에 있는 한국은 오랫동안 강력한 국방력의 필요성을 느껴왔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한국의 군사력은 지역 및 글로벌 안보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한국이 신속하게 인도주의 물자를 우크라이나에 보냈을 때 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산 무기가 폴란드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공급되면서 유럽 안보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의 빠른 성장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무기를 미국이나 유럽에서 구매하던 국가들은 이제 한국을 매력적인 대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산 무기는 서구산보다 저렴하면서도 품질과 성능은 최고 수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주요 무기 수출국으로서의 새로운 역할은 한국의 경제와 국제적 위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22년 방산 수출은 불과 몇 년 전보다 3배 이상 증가한 7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러한 해외 수주는 수천 개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귀중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무대에서 한국의 외교적, 전략적 영향력도 커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정교한 무기를 판매하면 정치, 군사적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은 방위 산업을 통해 전 세계 주요 파트너들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군사력 증강을 모두가 반기는 것은 아닙니다. 북한은 한국을 주요 위협으로 보고 있으며 중국의 일부에서는 미국과 동맹을 맺은 한국이 더욱 강력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무기가 분쟁이나 억압적인 정부에 의해 잠재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세계 국방 분야에서 부상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한국은 미국의 보호에 크게 의존하던 나라에서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오늘날 한국은 스스로 안보를 책임지고 진정한 군사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은 군사력 증강을 늦출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은 AI 기반 자율주행차, 첨단 미사일 방어 시스템, 심지어 군사위성과 같은 차세대 무기에 대한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도 계속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비확산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인상적인 것은 한국이 얼마나 빠르게 방위 산업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기업이 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한국은 국내에서 무기를 거의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지속적인 투자와 기술 발전에 대한 레이저 같은 집중을 통해 한국은 많은 전통적인 무기 생산 국가를 뛰어넘었습니다. 이러한 빠른 발전은 한국의 고학력 인력, 혁신 문화, 주요 국가 우선순위의 자원을 동원하는 능력 등 국가로서의 광범위한 강점을 보여줍니다. 한국을 경제 강국으로 만든 동일한 자질들이 이제 군사 강국으로 부상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폐허가 된 나라로서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한국은 번영하는 민주주의와 경제 강국으로 재건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에서 가장 군사적으로 유능한 국가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동북아를 비롯한 전 세계의 긴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의 국력 신장은 잠재적 침략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안정감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한국이 앞으로 몇 년 동안 새로 찾은 군사력을 어떻게 사용할지 면밀히 지켜볼 것입니다. 계속해서 억지력과 지역 안정에 주로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글로벌 안보 문제에서 더 큰 역할을 모색할까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한국은 더 이상 중견국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새로운 군사 강국이 세계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따라서 다음에 삼성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최신 K-팝 동영상을 시청할 때 한국은 더 이상 기술과 대중문화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한국은 또한 중요한 글로벌 국방 및 안보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첨단 전투기부터 강력한 탱크와 함정까지 한국은 전 세계의 대한민국이 무시할 수 없는 강대국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의 힘의 균형을 재편하고 있는 흥미진진하고 때로는 우려스러운 발전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수년 동안 헤드라인을 장식해왔으며 한국과 전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이웃이 위험한 무기를 겨누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매일 아침 눈을 뜬다고 상상해보세요. 북쪽의 북한은 더 크고 강력한 미사일을 계속 시험하며 점점 늘어나는 무기고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무서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북한은 다양한 종류의 핵폭탄과 이를 운반할 미사일을 개발하느라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쯤이면 북한이 최대 6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정권이 손에 쥐고 있는 엄청난 파괴력입니다. 북한은 이러한 무기가 자위용이라고 주장하지만 전 세계 대부분은 이를 평화와 안정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사일 실험은 특히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북한은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등 모든 종류의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최신 미사일 중 일부는 잠재적으로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한국과 동맹국들은 전율을 느낍니다. 마치 북한이 실험을 할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잠시 한국의 입장이 되어보세요. 핵무기를 겨누고 있는 나라 옆집에 살고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꽤나 불안하지 않나요? 그래서 한국은 군대를 강화하고 스스로를 방어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멋진 미사일 방어 시스템, 새로운 군함, 첨단 전투기 등에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일부 사람들은 이 정도면 충분할까라는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는 논쟁이 시작됩니다. 일부 정치인과 시민들은 북한에 맞서기 위해 한국이 핵클럽에 가입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궁극적인 억지력이 될 것이며 한국도 똑같이 반격할 수 있다면 북한은 감히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상황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우선 현재 한국이 체결한 국제협약에 따라 핵무기는 불법입니다.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것은 이러한 약속을 어기고 다른 나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일본과 같은 다른 국가들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면서 영내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최대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도
시험대에 오를 것입니다. 미국은 한국에 수천 명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으며 핵우산이라는 보호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인 핵 개발을 결정한다면 이 중요한 동맹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미국에 대해 말하자면 미국의 정책이 이 모든 것에서 큰 역할을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대통령 재임 시절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과 직접 만나면서 상황을 뒤흔들었습니다. 중요한 순간이었지만 일부의 기대처럼 북한의 핵무기 포기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국과의 협력과 외교를 통해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데 더 중점을 두는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핵 보유 가능성에 대한 논쟁은 진공 상태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한국의 안보와 세계에서의 입지에 대한 더 큰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최근 수십 년 동안 세계 최대 경제대국 중 하나로 성장하고 문화 강국이 되는 등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한국이 국방에 대해 보다 자주적인 입장을 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위험에 대해 걱정합니다. 핵무기는 농담이 아니라 엄청나게 파괴적이며 핵무기를 사용하면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의 핵무장 국가가 많아질수록 사고나 무기가 잘못된 손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일반인들은 이 모든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의견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 속에서 자라온 젊은 층은 한국이 핵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 좀 더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한국한 전쟁의 참상을 기억하는 기성세대는 좀 더 신중한 입장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 논쟁은 한국으로 하여금 미래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위험한 이웃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스스로를 가장 잘 보호할 수 있을까요? 미국과 같은 동맹국에 의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일까요? 아니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일까요? 이는 쉬운 답이 없는 어려운 질문입니다. 현재 한국은 재래식 군사력 증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즉, 북한의 무기가 발사되기 전에 제거할 수 있는 첨단 미사일과 같은 것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를 수집하고 사이버 공격을 방어하는 더 나은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 문제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하는 한 한국 내 일부에선 핵 옵션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는 동아시아의 힘의 균형을 재편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몇 년이 중요할 것입니다. 외교가 마침내 북한이 진로를 바꾸도록 설득할 수 있을까요? 한국은 궁극적인 억지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까요? 아니면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나 전략이 등장할까요? 전 세계가 이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한국의 안보 상황이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상호 연결된 세계에서 한반도의 분쟁은 전 세계에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이것은 단순한 추상적 논쟁이 아닙니다. 국민의 안전과 미래, 그리고 세계에서의 입지가 걸린 문제입니다. 그들이 이 중대한 문제를 고민하는 동안 우리 모두는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한반도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향후 수십 년간 세계 안보가 좌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의 뉴스에서 미사일 실험이나 핵회담에 관한 소식을 접할 때는 헤드라인 뒤에서 더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상황이지만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으며 전 세계가 이를 지켜보며 돌파구가 마련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수년 동안 헤드라인을 장식해왔으며 한국과 전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이웃이 위험한 무기를 겨누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매일 아침 눈을 뜬다고 상상해보세요. 북쪽의 북한은 더 크고 강력한 미사일을 계속 시험하며 점점 늘어나는 무기고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무서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북한은 다양한 종류의 핵폭탄과 이를 운반할 미사일을 개발하느라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쯤이면 북한이 최대 6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정권이 손에 쥐고 있는 엄청난 파괴력입니다. 북한은 이러한 무기가 자위용이라고 주장하지만 전 세계 대부분은 이를 평화와 안정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사일 실험은 특히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북한은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등 모든 종류의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최신 미사일 중 일부는 잠재적으로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한국과 동맹국들은 전율을 느낍니다. 마치 북한이 실험을 할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잠시 한국의 입장이 되어보세요. 핵무기를 겨누고 있는 나라 옆집에 살고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꽤나 불안하지 않나요? 그래서 한국은 군대를 강화하고 스스로를 방어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멋진 미사일 방어 시스템, 새로운 군함, 첨단 전투기 등에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일부 사람들은 이 정도면 충분할까라는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는 논쟁이 시작됩니다. 일부 정치인과 시민들은 북한에 맞서기 위해 한국이 핵클럽에 가입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궁극적인 억지력이 될 것이며 한국도 똑같이 반격할 수 있다면 북한은 감히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상황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우선 현재 한국이 체결한 국제협약에 따라 핵무기는 불법입니다.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것은 이러한 약속을 어기고 다른 나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일본과 같은 다른 국가들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면서 영내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최대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도 시험대에 오를 것입니다. 미국은 한국에 수천 명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으며 핵우산이라는 보호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인 핵 개발을 결정한다면 이 중요한 동맹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미국에 대해 말하자면 미국의 정책이 이 모든 것에서 큰 역할을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대통령 재임 시절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과 직접 만나면서 상황을 뒤흔들었습니다. 중요한 순간이었지만 일부의 기대처럼 북한의 핵무기 포기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국과의 협력과 외교를 통해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데 더 중점을 두는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핵 보유 가능성에 대한 논쟁은 진공 상태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한국의 안보와 세계에서의 입지에 대한 더 큰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최근 수십 년 동안 세계 최대 경제대국 중 하나로 성장하고 문화 강국이 되는 등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한국이 국방에 대해 보다 자주적인 입장을 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위험에 대해 걱정합니다. 핵무기는 농담이 아니라 엄청나게 파괴적이며 핵무기를 사용하면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에 핵무장 국가가 많아질수록 사고나 무기가 잘못된 소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일반인들은 이 모든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의견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 속에서 자라온 젊은 층은 한국이 핵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 좀 더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한국 전쟁의 참상을 기억하는 기성세대는 좀 더 신중한 입장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 논쟁은 한국으로 하여금 미래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위험한 이웃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스스로를 가장 잘 보호할 수 있을까요? 미국과 같은 동맹국에 의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일까요? 아니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일까요? 이는 쉬운 답이 없는 어려운 질문입니다. 현재 한국은 재래식 군사력 증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즉, 북한의 무기가 발사되기 전에 제거할 수 있는 첨단 미사일과 같은 것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를 수집하고 사이버 공격을 방어하는 더 나은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 문제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하는 한 한국 내 일부에선 핵 옵션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는 동아시아의 힘의 균형을 재편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몇 년이 중요할 것입니다. 외교가 마침내 북한이 진로를 바꾸도록 설득할 수 있을까요? 한국은 궁극적인 억지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까요? 아니면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나 전략이 등장할까요? 전 세계가 이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한국의 안보 상황이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상호 연결된 세계에서 한반도의 분쟁은 전 세계에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이것은 단순한 추상적 논쟁이 아닙니다. 국민의 안전과 미래 그리고 세계에서의 입지가 걸린 문제입니다. 그들이 이 중대한 문제를 고민하는 동안 우리 모두는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한반도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향후 수십 년간 세계 안보가 좌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의 뉴스에서 미사일 실험이나 핵회담에 관한 소식을 접할 때는 헤드라인 뒤에서 더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상황이지만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으며 전 세계가 이를 지켜보며 돌파구가 마련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국방 분야에서 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군사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무기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연구하고 있는 몇 가지 멋진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주 멀리 떨어진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했습니다. 일반적인 로켓이 아니라 공중에서 방향을 바꿔 움직이는 목표물을 추적할 수 있는 스마트 미사일을 말하는 겁니다. 공상과학 소설 같죠? 하지만 미사일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또한 매우 인상적인 탱크, 함정, 항공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K2 블랙팬서 전차는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전차 중 하나로 꼽힙니다. 온갖 첨단 장비와 장갑으로 무장한 이 탱크는 누구도 격파하기 어렵습니다. 바다에서 한국은 더 크고 더 나쁜 군함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는 거대한 신형 항공모함을 진수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전력을 투사할 수 있기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제트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한국의 항공우주 산업도 도약하고 있습니다. KF-21 보라매라는 첨단 전투기를 자체 개발했습니다. 이 전투기는 초음 속으로 비행할 수 있고 레이더 탐지를 피할 수 있는 스텔스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의 F-35만큼 발전된 것은 아니지만 한국이 거의 자체적으로 만들었다는 점은 여전히 인상적입니다. 이 모든 새로운 군사기술은 다른 나라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최근 탱크, 곡사포, 전투기 등 한국산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했습니다. 이는 몇 년 만에 가장 큰 무기 거래 중 하나였습니다. 유럽과 중동의 다른 국가들도 한국 장비를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방위 산업이 호황을 누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한국은 연구 개발에 막대한 자금과 자원을 쏟아부었습니다. 가장 뛰어난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이 최첨단 군사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둘째, 한국은 특히 북한으로부터 심각한 안보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정부는 최신의 최첨단 장비로 군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대비하고 싶어 합니다. 셋째, 한국은 방위 산업을 경제와 글로벌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기를 수출함으로써 돈을 벌고 다른 국가와 더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이자 외교정책 전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군비 증강이 순조로운 항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중국과 북한을 비롯한 일부 이웃 국가들은 이를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한국의 군사력 강화가 영내 세력 균형을 뒤흔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군비 경쟁과 긴장 고조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한국이 계속해서 첨단 무기를 개발하면
다른 국가들도 같은 압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점점 더 파괴적인 무기를 비축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군사 기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무기가 점점 더 첨단화됨에 따라 다른 나라에서 설계도를 훔치려 할 위험이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은 한국 방위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군 현대화 속도를 늦출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향후 10년간 야심찬 목표를 세웠습니다. 여기에는 더욱 발전된 미사일, 드론, AI 기반 무기 시스템 개발이 포함됩니다. 한국이 한계를 뛰어넘고 있는 분야 중 하나는 로봇 공학입니다. 인간 병사와 함께 싸울 수 있는 자율전차나 무장 로봇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생각보다 빨리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도 군사적 목적의 우주 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 첩보위성을 발사하고 우주 자산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이는 위성통신과 정보에 많은 것이 의존하는 현대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멋진 신무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은 기존 군대를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만드는 데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컴퓨터 시스템을 활용해 병력을 더 잘 조율하고 전투에서 더 빠르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훈련 또한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 한국군은 가상현실과 첨단 시뮬레이터를 활용해 모든 종류의 시나리오에 대비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속적인 실사격 훈련의 비용과 위험 없이도 예리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군사적 발전으로 인해 일부 사람들은 한국도 핵무기를 원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민감한 주제입니다. 공식적으로 한국은 핵무장을 할 계획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일부 정치인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확장한다면 핵무기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재래식 무기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재래식 무기를 현재 기술로 가능한 한계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북한의 최신 미사일과 스마트 폭탄은 소형 핵폭탄만큼이나 강력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모든 것이 아시아의 힘의 균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한국은 분명히 주요 군사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초강대국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분명 무시할 수 없는 세력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이 강해지면 북한이나 중국의 침략을 억제하여 평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전문가들은 군비 경쟁으로 이어지거나 외교적 해결책을 찾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모든 것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전 세계가 한국의 군사적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첨단 전투기부터 로봇 무기까지 한국은 미래의 전쟁을 향해 돌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의 안보 지형을 재편할 수 있는 위험한 도박입니다. 한국의 군사력이 성장함에 따라 세계 무대에서 한국의 책임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자국의 안보 요구와 지역 안정 및 글로벌 비확산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쉽지 않은 외줄타기지만 한국은 국방 분야의 주요 플레이어가 되기로 결심한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한국의 방위 산업은 둔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새로운 무기가 계속 공개되고 있고 해외 바이어들은 한국의 군사 기술을 손에 넣기 위해 줄을 서고 있습니다. 한국 군대에게는 흥미진진하고 잠재적으로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시기입니다. 향후 몇 년은 한국의 군사적 야망이 어디까지 나아갈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첨단 무기를 개발할까요? 결국 핵무기를 추구할까요? 아니면 늘어나는 군사력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사용하는 데 집중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국은 더 이상 세계 군사 문제의 방관자로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적과도 맞설 수 있는 현대적이고 첨단화된 전투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는 국방 분야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모두가 주목하고 있습니다.